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중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가 방한한 것은 1년여 만입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네, 칼빈슨 호의 한반도 이동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군사적 옵션을 가동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제거를 위해 안보팀의 모든 옵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the president has asked us to be prepared to give him a full range of options to remove that threa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맥메스터 보좌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독자적 방도에 대해 중국의 양해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맥메스터는 칼 빈스노의 한반도 이동 배치는 신중한 결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란 점을 부인하지 않은 셈입니다. 서해에서 훈련 중인 중국 랴오닝호 항모 전단과의 대치까지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MBC 방송은 NSC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제거와 핵무기 재배치 등 대북 전략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며 막판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중국은 북한은 시리아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법을 압박하며 무력 시위 수준을 끌어올리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띄우면서 반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대규모 사륙전, 작은 오판으로도 한반도 전쟁. 시진핑 주석의 방미 기간 중엔 미국의 시리아 폭격에 입을 닫았던 중국 매체가 한반도 위기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SNS 매체는 미군이 북한 타격을 시작하면 국지전이나 지도부 제거를 뜻하는 참수작전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가 목표로 피해는 북한, 한국, 일본, 중국과 미국 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달리 충분한 반격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환구15는 한반도의 대규모 사륙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인 평양은 오판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위기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협력을 약속한 내용도 강조하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베이징 외교관은 서울을 방문한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북한으로 이동해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강원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인근 산에서 한인 등산객 5명이 숨졌습니다. 이른바 코니스라고 불리는 눈더미를 밟고 추락사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밴쿠버 인근 하비산에서 한인 남녀 등산객 5명이 눈 덮인 산을 오르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1,600여 미터 하비산 정상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는데 산 정상으로 향해 있는 발자국이 있어 걱정된다는 한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현지 경찰은 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수색 끝에 정상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희생자들이 산 정상에서 코니스를 밟았다가 이것이 붕괴되면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니스는 산 정상 벼랑 끝에 처마 모양으로 얼어붙은 눈더미입니다. 산 능선처럼 보이지만 붕괴 가능성이 커 그 위나 밑으로 지날 때 매우 위험한 지점입니다. 희생자들은 현지 산악회 회원으로 교민들이며 이 가운데 4명은 캐나다 국적자입니다. 이들 대부분 등산 경력이 오래됐고 GPS 장치와 눈삽 등 산악 장비들도 보유한 상황이었지만 갑작스런 코니스 붕괴에 손쓸 틈 없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만년설이 녹아내려 코니스 붕괴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 기업의 순이익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기면서 채용 한파가 여전하죠. 점점 굳어지는 고용 없는 성장을 풀어낼 구조적인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순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용을 줄여 이익을 내던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 이번엔 매출과 이익 모두 늘어난 겁니다. 그 사이 취업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청년 실업률은 10%에 가까워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올해 채용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물었더니 5곳 가운데 1곳꼴로 채용을 안 하거나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곳도 40%에 가깝습니다. 많은